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이 두 개입니다. 혹시 저희 수업 공식 명칭이 정확히 뭔지 아시죠?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코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데 코딩 안에 담겨 있는 수학적인 표현들을 배우는 거고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3차원 시각화를 도와주는 코딩과 함께 수학도 배우고 융합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코딩을 잘하고 싶으면 명령어를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수학적인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하니까 인공지능이 갑자기 2020년대부터 확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래요? 인공지능이 언제 나온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들 생각하기를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최근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1950년대부터예요. 1950년대, 60년대. 그 당시부터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컴퓨터를 통해 이제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많은 천재들이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는데 수학의 힘이 엄청난 역할을 발휘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은 인공지능이 컴퓨터한테 일시켜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 저거를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할 때 다 수학적인 걸 통해서 예를 들어 최대값을 찾거나 최소값을 찾아서 이득이면은 최대값을 찾는 방향으로 일을 할 테고,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건 최소값을 찾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를 분류하고 이렇게 할 때 수학적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그런 다음에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수학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안에 요걸 공부하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내가 수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작 가능한 이 도구들을 통해서 컴퓨터와 함께 코드를 통해서 뭔가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제 대학 가셔서 고등학교 때 수학 열심히 하시고 행렬이나 벡터나 이런 게 요즘 이번 교육과정에는 좀 빠져 있는데, 대학 가셔서 선형대수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표현하는 생렬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수학을 잘 하시게 되면 코딩할 때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하냐.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대학 가서 다시 또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학도 열심히 하고 코딩도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엔지니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 개발하는 CEO 될 거야 라고 해서 컴퓨터만 드립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고의 CEO들 성공하신 분들 보면 수학 굉장히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학기 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컨셉이 뭐냐,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코딩 나라인데, 선생님이 정직구원이라는 명령어를 줬지만 기본적으로 정직구원은 나중에 함수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정직구원으로 일단 우리가 이번 기수 2기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코딩 나라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주변 사물을 보고 주변 사물을 저걸 내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냥 하는 얘기인데, 9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2고 0이고 하나는 2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지름이 하나는 13이고 하나는 15고 이거니까 눈치가 채졌죠. 9의 절반을 자를 건데 안에를 비게 만들었으니까 요렇게 바구니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9를 가지고 안을 비워서 뭔가 물 끓는 모양을 만들었죠.
그러면 저거를 여기다가 끌고 와서 여기 있으니까 안에를 채우려면 물을 담는 게 바다가 영어로 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션을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가 가져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주석을 땡땡 달면 실행이 안 돼요. 저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걸 지우셔야 돼.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5번 블락 안에 딱 물이 차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죄송합니다. 2번 블락 안에 물을 채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그냥 예시로 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만들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 지난 학기 때 굉장히 잘 만든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지난 뭐라고 하죠? 지난 기수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주변 사물을 지금부터 관찰하면서 혹은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행 다녀왔던 것 중에 산토리니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산토리니 지역을 이 코드로 짜서 만든 학생들도 있었어요. 파란색 지붕이 있고 흰색 원기둥으로 집을 표현하면서 바다도 표현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여행 가고 싶은 곳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정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3차 시에는 많은 이론을 넣지 않았고 자료 탐색하는 시간을 좀 드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4차 시 때 만날 거거든요. 4차 시 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만들어 볼 건지도 얘기를 해볼 거고, 4차 시 게 조금 어려워요. 부등식으로 표현하고 집합 조건들을 표현하는 이제 수학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4차 시 때 어려워서 선생님이 무조건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때 만나서 우리 인사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부터 주변을 내가 수학으로 뭘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씩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뿔 같은 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종탑 같은 데다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뿔을 통해 지붕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원기둥을 통해 어떤 성의 기둥을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으니까 한번 표현해 보는 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최종 작품에 대한 코드가 굉장히 커서 실행이 안 되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안 되면 그냥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도 실행이 안 됐으면 그냥 선생님이 파이어폭스로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코드 만들다가 너무 느리거나 이렇게 자꾸 안 되거나 뭐 하면은 그냥 이거를 새롭게 파이어폭스라는 거를 구글에서 치세요. 파이어폭스 치면은 구글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져다가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만든 코드인데 이거를 끌고다가, 아니죠, 끌고 갈 필요가 없죠. 여기도 있으니까 이 실습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최상호 학생 작품인데 조금 파이어폭스가 더 빨라요, 여러분. 그 대신 크롬도 좋고 한데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여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이 학생이 명령어를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타워 브릿지를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게 정직구원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차시 때 배우는 그 함수들 가지고 여기 기둥들 세우고 다리도 만들고 이렇게 창문도 만들고,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다리 있죠? 요 다리 현수선이 사실은 수학이에요. 요 수학이 나중에 대학 가시면 요 수학 요걸 배우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요걸 2차 함수로 만든 거야, 이 친구가. 오, 대단하죠? 그 저 뒤에 나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원뿔 만들어서 나무도 만들고
피라미드 세워서 성벽도 만들고 참 잘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난 저런 거 못 만들겠는데 다 저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면 돼요. 뭐 또 어떤 학생은 그냥 얼굴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것들을 이제 할 거니까 서울타워를 만들었네요. 그죠? 요것들은 송전탑도 만들고,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원뿔 좀 응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런 걸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수업을 활용해 먹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거를 이제 좀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보다 조금 난이도를 높일 건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요거를 조금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봅시다. 아까 전에 서울타워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내가 아는 원뿔하고 다르게 뾰족한 원뿔도 있고 했잖아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수학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죠. 중심이 마이너스 20,20이니까 2, 4분면이죠. 1층부터 시작해서 15-z를 매길 거니까 z에다 1을 넣으면 14, 2를 넣으면 13, 3을 넣으면 12,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면서 15층까지 만들어지는 피라미드 꼴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 마이너스 20,-20이니까 좌표가 3, 4분면에 있어요. 1층부터 할 건데 윗줄하고 차이가 뭐야? 여러분, 윗줄하고 차이. 그렇죠. 2 곱하기가 있다, 그죠? 15-z가 아니라 15-2z예요. 2z? 2z가 왜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수학인 거죠. 여러분들 코딩에서는 곱하기 할 때 그냥 2z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모양을 꼭 누르셔야 돼. 쉬프트하고 8번. 모르면 적어놔야 돼요. 쉬프트하고 8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긴 XYZ Z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보자 이거죠. 아까는 Z에다가 1을 넣으면 1만 빠져나가니까 14층이 돼요. 반지름이. 죄송해요. 1층의 반지름이 14가 돼요. 근데 똑같이 Z에다 1을 넣어서 1층에서 따져볼 건데 앞에 2배가 된 다음에 15에서 뺄 거니까 확 빠져나가서 13이 돼버려요. 이를테면 여기다 Z에다가 7을 넣으면 7층이죠. 그러면 15 빼기 7이니까 8이니까 반지름이 8인데 여기는 Z에다 7을 넣으면 7층에서 2배가 돼서 14를 뺄 거기 때문에 벌써 한 방에 15 빼기 14가 돼서 이미 반지름이 1이 돼요. 7층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층이 얼마 가지 않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지름이 감소하는 거죠. 왜? 곱하기 2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빨리 감소하니까 뾰족해질지 완만해질지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1번 피라미드인데 요게 이제 2번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이 너무 빨리 줄어들다 보니까 층이 더 낮아지면서 몇 층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감소량도 팍팍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EZ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완만한 모양의 능선 모양이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름이 덜 빠져나가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5를 곱해서 Z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0.5가 아니라 0.3, 0.25 이렇게 정수좌표계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밑에 거는 0.3을 줬는데 여기가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뿔이 뾰족한 모양. 요거 잘 엮으면 요렇게 생겨서 저기 우리 유럽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어떤 저기 성당 같은 거 만들면 참 좋겠다. 그치? 요렇게 할 수 있고 뭐 요런 거는 이제 신라시대 무덤 같은 거 원으로 만들어서 써도 괜찮고 뭐 여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건축물이어도 좋고 지난 학기에 자기 방을 표현한 애가 있었지. 잠깐만요. 그것도 한 번만 보러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장 기초적인 도구 몇 개를 가지고 그게 수학의 파워풀함이죠. 기초적인 도구 몇 개를 가지고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여기서 잠깐만요. 했었고 요 친구였죠. 요 친구.
요 친구는 자기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직구원이니까 직사각형 명령어 같은 거를 잘 활용하고 함수를 잘 동원하고 나중에는 대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토러스를 배우거든요. 그 토러스를 배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우주선도 만들고, 오유 열심히 했구만. 이렇게 우주선도 만들고, 여기는 타임오프 되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타임오프가 되면 우주로 날아가고, 요 밑에는 자기 방 컴퓨터. 와 정말 디테일하죠. 요거 다 뭘로 만들었겠어? 원으로 만들었겠죠, 그죠? 스퀘어 루트를 나중에 우리가 정직구원 명령어를 다 바꿀 겁니다, 여러분. 함수로 실제 수학에서 쓰이는. 여기 이렇게 해서 컴퓨터도 만들고 자기 위에 책상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요건 좀 고생했네. 키보드도 만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정직구원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뭔가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걸 좀 연습해 봐야 돼요.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미주알 고주알 써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층에서는 z가 1이기 때문에 15-z 2z인데 거기다 1을 대입하면 13이 되니까 13, 11, 9, 7 아까보다 팍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일반해 볼까요? 그러면 15-z가 아니라 15-kz, z 앞에 k배를 줄 때 k가 1일 때는 한 칸씩 줄어드는데 2일 때는 두 칸씩 줄어드니까 팍 줄어들고, k를 1보다 작은 값 0과 1 사이의 값으로 주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점점 더 천천히 줄어드니까 높이가 높아지면서 꽤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화된 것까지 수학적으로 보시고 과제 2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2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피라미드나 원뿔 등을 조작해서 뾰족하게 완만하게 두 개를 반드시 만들어 보세요. 두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제출해야 되니까 좌표를 옮겨가면서 1, 4분면, 3, 4분면 이런 데다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요 피라미드와 원뿔을 가지고 어디다 만들면 좋을지, 물론 꼭 피라미드 안 만드셔도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조건을 추가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겠다. 뭐 잘라내서 약간 화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한다든지, 뭐 아니면 피라미드에서 요 윗부분을 탁 날려버려요. 여기를 윗부분을 날려버려서 뭐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 했다고요? 주석을 달아가지고 설명을 꼭 해주세요. 설명.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에 웃기죠? 컴퓨터가 모든 일을 다 해주니까 뭐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컴퓨터와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점점 더 모든 작업들은 굉장히 세분화될 테고 굉장히 전문화가 될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약사들끼리 무슨 머리 아플 때 무슨 약 먹는지 뭐 선생님 잘 몰라요. 미안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용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용어 써가지고 아이젠밸류가 얼마니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하려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듣지 않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선생님한테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제 3번은 2번과 조금 비슷한데 조금 어려워요. 반드시 정 한 번, 직 한 번, 구 한 번, 원 한 번을 써서 4개를 합쳐서 만들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변환해서 어디다가 만들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요걸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시키냐면 막상 정직구원을 쓸 줄 몰라. 그냥 과제에 제출한 것만 할 줄 알지 본인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좋고, 나 아직 그런 거 없어 선생, 그러면은 그냥 1, 4분면에다가는 정을 이용해서 뭐 만들어 보고 2, 4분면에는 직, 여기는 구, 여기는 원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 보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정직구원 명령어를 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피라미드 때문에 뒤집어서 그렇지만 여기로 와볼까요, 여러분들?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begin xyz 하고 집합하고 정을 꼭 안 뒤집어도 돼요, 여러분. 0,0,1층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Z층 층이 올라갈수록 반지름을 늘려.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너무 죽을 때까지 갈 테니까 여기를 엔드 주고 Z를 5층보다 낮게 해라, 15층보다 낮게 해라, 이렇게 하고 해보죠. 그래서 뭐 이걸 만들면 바닥부터 1층에는 반지름이 1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렇게 될 테고 쭉 이렇게, 그렇지,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뭐 요렇게 다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여기다 사각형을 만들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할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추석이고 하니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너무 코딩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과제는 머리를 쓰는 과제를 내는 거니까 이번에 밥 먹으시면서 나 직명령으로 책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밥상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다리를 세워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주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만날 거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9월 25일 날 만날 때까지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일부러 추석이 껴있어서 선생님이 진도를 많이 안 나갔습니다. 네, 4차 시 때 만나서 정말로 많이 나가볼 테니까 추석 잘 보내시고, 네, 카톡으로 만납시다.